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26년 차 주부이고요. 장성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 동안 했죠.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남편과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데요.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만 빼고 이미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짓골이다. 란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에게 제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내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여자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입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내용 정도, 그리고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간통죄 폐지를 할 때 헌법재판소는 부부간 정조 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럼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자료를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평균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이제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자료로 8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 8천억 원. 우리나라는 억자가 빠진 8천만 원만 돼도 굉장히 많은 위자료인데, 그죠? 네. 그럼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 상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까지 변경을 하셨는데 네. 또 연락을 지속하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직접적으로도 또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해서 괴롭히면 그 민사법원에 접근 네. 금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위반을 하면 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제 외도녀도 행동을 좀 자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그 외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신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 금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 또 스토킹 처벌법도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이 외도녀에게 그 욕설과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받으셔야겠지만 욕설과 협박에 대한 것은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연자분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을 한 것은 남편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이제 추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배상 액수가 좀 더 늘어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도녀의 행동이 여러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네, 형사고소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도녀의 아버지도 사연자분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외도녀의 부친도 외도녀와는 별개로 사연자분께 또 전화로 욕설, 폭언, 협박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것도 당연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네. 이런 행위도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얼마 정도 배상받을까요? 네,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슬프지만 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제 유사한 사안에서는 500만 원 정도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긴 하지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관계,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사연자분이 남편의 성공에 기여한 분이 크더라도 아직 우리나라 판례는 재산 분할은 별개로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도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사상 접근금지, 형사 고소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